네, 시작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1인 기업 93기의 이한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오늘 복사기 프린터랑 관련된 내용을 준비했는데, 그 제목을 보시면은 업무 효율을 올리기 위한 좋은 프린터 구매원 노하우로 했지만은, 실제로 그 복사기를 좋은 거 구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, 복사기나 프린터에 대해서 기본 지식을 알고, 그리고 또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까지 다 자세하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. 오늘 이제 목차는 아주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고, 두 번째로는 이제 프린터에 대한 기본적 이해,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복사기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,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프린터를 구매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놓는 것들을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. 두 번째 페이지 제 소개가 있는데, 저는 현재 그 복사기 사무기기 이제 인접을 하고 있고, 또 얼마 전에 1인 기업 93기랑 콘솔 19기를 소개했습니다.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제 소개랑 회사 소개가 있는데, 다 설명하자면 기니까 시간 되실 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. 예,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트에 그 복사기에 대한 기본 이해가 있는데, 여기 나오는 용어들을 말씀드릴게요. 다 하면은 많으니까 한 5개만 좀 말씀드릴게요. 이제 첫 번째 그 PPM이 나오는데, PPM이 뭐냐? Paper per minute. 1분에 종이가 몇 장 나오냐. 이게 쉽게 말하자면은, 종이가 인쇄되는 속도를 말하는 건데, 그러니까 숫자를 보면 사람들이 체감을 못하니까 좀 쉽게 말하자면은, 20ppm이 밑에 들어가면은 이제 복사기 출력 속도가 는 거고, 20ppm에서 30ppm 정도면은 중속, 그 다음에 30에서 50 정도면 고속, 50ppm이 넘어가면은 초고속, 이렇게 분류하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DPI가 뭐냐? 이거는 해상도를 뜻하는 건데, 그 1분의 그 1인치가 2.54cm죠. 2.54cm 내에 점이 몇 개 들어왔냐? 점이 많이 들어갈수록 이제 해상도가 높은 거고. 네,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ADF가 있는데, 이게 뭐냐? 자동 공급 장치인데, 이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이게 자동 공급 장치거든요. 이게 종이를 여러 장을 한꺼번에 넣어가지고 그 복사나 스캔할 수 있게 만들어놓은, 이게 ADF 자동 공급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네 번째 잼이 뭐냐? 종이에 걸렸을 때 이걸 전문 용어 잼이라 하고, 그 다음에 스큐를 그 네이버 사전에 찾아보면은 그 삐뚤어지면 되는데, 그 종이가 출력될 때 그 삐뚤어지는 걸 뜻합니다. 예. 예. 예,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은 요즘에 그 복각기가 많이 나오는데, 복각기가 뭐냐면은 예전에 한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대부분 다 따로 떨었었거든요. 예, 팩스, 그 다음에 프린터, 그 다음에 스캔, 복사, 이 네 가지를 합쳐서 복각기를 하는데, 요즘에 옛날처럼 이렇게 따로따로 안 쓰고 다 합쳐서 복각기를 씁니다. 이렇게. 그 다음에 밑에 들어가면 색깔이 나오는데, 이게 좀 약간은 좀 헷갈릴 수 있는데, 이건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. 여기 보시면은 색의 3요소랑 빛의 3요소가 있는데, 색의 3요소는 RGB, R이 레드, 그 다음에 G가 그린, 그 다음에 B가 블루 뜻하고, 이게 모니터에서 색상을 구현할 때 그 색의 3요소로 이제 나타내고,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CMY가 있는데, 여기 보시면은 블루랑 그린하고 레드가 섞였을 때 이 부분, 그 다음에 이 약간 보라색 부분이 이걸 뜻하고, 여기 붙이는 부분이 Y라고 하는데, 이것을 세 개를 합쳐서 빛의 3원색이라 하거든요. 여기 색깔이 M이라 되는 거는 마젠타, 그러니까 약간 보라색을 뜻하는 거고, 그 다음에 Y는 옐로우, 노란색, 그 다음에 C는 하늘색 비슷한 건데 그 시안이라고 부르거든요. 근데 이제 하다 보면은 이걸 왜 알려줬냐면은, 실제로 출력하시다 보면은 모니터에서 나오는 색이랑 실제 출력되는 색이랑 약간 좀 다르게 나오거든요. 왜 그런 거 봤더니, 모니터랑 프린터마다 각각 구현되는 기술이 다르다 보니까, 실질적으로 이제 프린터에서 나오는 출력물이 실제 모니터의 화면에
80% 70% 이래밖에 구현이 안 돼요. 가끔 고객들이 이제 왜 색깔이 이딴 식으로 나오냐 가끔 얘기하는데 이게 기술적인 특성상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. 네,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누구예요? 한영씨 친구야? AO의 서련. 네. 이게 뭐냐면은 이제 그 칼라랑 흑백으로 했을 때 좀 차이를 나타내는 거고, 그 다음에 용지 규격.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임대를 맡기거나 이제 복사기의 그 스펙을 나타낼 때 월 얼마 정도 사용 시 있냐 이제 나오는 게 있거든요. 근데 뭐 한 장, 100장, 만장 하니면은 사람들이 이게 몇 장인지 딱 구분이 안 되니까 제가 좀 자세히 하는데 실제 종이를 사면은 이렇게 한 박스 단위로 사고 이렇게 한 박스로. 예, 이게 보시면은 제가 좀 숫자를 잘못 썼는데 25,000장이 아니라 2,500장이에요. 아이고, 제가 오타 나가지고 여기 안에 그 용지 그 한 팩이 있는데 팩이 다섯 팩 돼 있고 한 팩당 그 500페이지 돼 있어가지고 이 한 박스가 2,500페이지예요. 그래서 이제 한 달에 얼마 쓰느냐 보면은 그 말할 때 이뤄서 그 한 박스 정도 씁니다. 아니면 반 박스 씁니다. 두 박스 씁니다.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좀 이게 알아보기 쉽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용지 규격이 나오는데 실제로 많이 쓰는 거는 이제 A4랑 A3 규격이니까 좀 참고하시면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복사기를 선정할 때, 복사기를 연결할 때 지구상에 존재하는 방식 중에서 딱 세 가지가 있거든요. 하나는 USB 방식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복사기랑 PC랑 해가지고 연결해가지고 이게 USB 방식인데 또 다른 말로는 1대1 방식, 그 다음에 싱글 방식이라 하거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많이 쓰는 게 와이파이 방식. 그러니까 와이파이가 이제 되는 데서 PC도 와이파이, 이것도 와이파이로 해가지고 연결하는 방식이 있는데 연결하기는 편한데 좀 안 좋은 게 뭐냐면은 와이파이 상태가 안 좋으면은 좀 연결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. 이제 그런 단점이 있고, 근데 세 번째로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 네트워크 방식. 네트워크 방식이 뭐냐? 여기 보시면 이렇게 랜선이 있거든요. 이걸 PC에 꽂는 게 아니라 이게 공유기에 꽂은 다음에 PC로. 예, 공유기에서 또 PC로 해가지고 여러 대 PC를. 예, 그쵸. 1대 다 방식으로 해가지고 멀티 방식이라 하거든요. 그래서 약간 보면은 그 약간 그물망처럼 이렇게 연결되는 방식이고,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은 그 네트워크 방식이라 해가지고 이제 그 모뎀을 통해서 인터넷이 들어온 다음에 그 랜선을 통해서 공유기와 스위칭 허브로 연결돼서 PC와 그 다음에 프린터로 연결돼가지고 프린터 하나 가지고 몇십 대를 같이 쓸 수 있는 그 장점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그 복사기를 쓸 때 주의사항이 한 5가지 정도 있거든요. 물론 주의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많은 분들이 좀 이걸 모르셔가지고 복사기의 수명을 깎아먹거나 좀 금방 고장나는 게 있는데 좀 기본적인 지식을 좀 말씀드릴게요. 제일 중요한 거는 가능하면 정품을 써야 돼요. 정품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다른 용어로 비품이라는데 뭐 이미테이션, 뭐 짜가 뭐 그런 말도 있긴 한데 비품을 쓰면 안 좋은 게 뭐냐면은 가끔가다 꽂았을 때 인식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리고 또 이제 그 안에서 토너가 비산되다 보니까 또 그만큼 기계 수명도 감소되고, 또 두 번째로는 이면지를 최소한으로 써야 돼요. 그 세상 이면지를 쓰더라도 좀 빳빳하고 상태 좋은 걸 써야지. 이래서 이제 좀 걸레처럼 너덜너덜한 그런 종이를 넣으면은 또 걸릴 수가 있거든요.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여기 종이다가 여기다가 종이를 놓을 때 반드시 확인할 게 뭐냐면은 스탬플러, 호치케스 꽂혀 있는지, 그다음에 클립이 꽂혀 있는지, 그다음에 종이가 원래 파손돼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가끔가다 이걸 확인 안 하고 놓으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비상 출동하는 적이 몇 번 있다 보니까 또 이런 걸 잘 주의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장기간 방치하는 걸 주의해야 하는데 뭐냐면은 특히 잉크젯 방식은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, 잉크젯은 이제 잉크를 쓰다 보니까 한 2달만 안 써도 잉크 굳어버리거든요. 그래서 잉크젯을 쓰는 경우에는 조금씩 출력을 해야 또 오랫동안 쓸 수 있고, 그 다음에 5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적절한 온도, 습도 내에서
그 복사기를 써야 돼요. 이제 복사기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는데, 첫 번째는 이제 겨울철에 그 컨테이너 박스 거기 안에서 그 복사기 쓰면은 나중에 색깔이 안 나오거나 갑자기 에러 걸리는 증상이 있고, 어디서 하면? 그 컨테이너 박스 지하실 특성상 습도도 높고 덥다 보니 고온 하다 보니까 그 기계 고장 날 확률이 좀 높습니다. 그리고 또 용지가 축축해지다 보니까 축축한 종이를 놓다 보면은 나중에 출력물도 좋아지지 않을 테고,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5가지를 좀 이제 주의하시면은 복사기를 좀 오랫동안 쓸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이 장표에는 놓지 않았는데 잠깐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. 여기 보시면은 이게 종이 도는데 이게 급지대를 하고, 그 다음에 이렇게 종이가 나오는 데가 배지대, 배출하는 데 배지대,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ADF, 그러니까 자동 급지 장치 종이를 여러 장 놓을 수 있고, 또 한편으로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복사할 수 있는데 여기를 유리판이라 하고 그다음에 플랫베드를 하거든요. 한 장씩. 언제 많이 쓰냐면은 이 종이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저희 책자 같은 거를, 책자는 일로 안 들어가니까 여기 하나씩 해서 하는 거고,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지금 뒤에 얼마나 좀 부족하니까 잠깐 여기 전원이 있어야 이제 복사기가 켜지고, 여기 보시면은 요게 팩스선이거든요. 팩스선. 전화기. 예, 전화기선. 랜선하고 좀 비슷해 보이는데 생긴 건 비슷한 생긴 건 좀 다른 게 뭐냐면은 랜선은 좀 굵거든요. 근데 전화선은 얇으니까 이걸 좀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복사기를 구매할 때 반드시 확인할 사항들이 3가지 있는데, 제가 그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. 사용 용도를 확인한다. 뭘 하든지 간에 이런 전자제품을 구매할 때 그거에 맞는 용도가 중요한 거거든요. 왜 중요하냐면은 예를 좀 쉽게 설명하자면은 자동차나 핸드폰 그거 구매할 때도 용도가 중요하잖아요.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. 예를 들어서 어떤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 문자랑 그다음에 전화만 할 건데 엄청난 그 고급 폰, 그러니까 플립이나 이런 거 구매할 필요 없잖아요. 그리고 그 크리에이터로 활동하시는 분이 그 좋은 폰을 구매하는데 우리 어르신들 쓰는 폴더폰 그거 쓸 수 없듯이 용도에 맞게 써야 되고, 그 다음에 자동차도 이래서 출퇴근용으로 작은 차를 끌고 가는데 뭐 덤프트럭 끌고 갈 수 없고, 그 다음에 이제 차 레이싱을 해야 하는데 뭐 티코를 끌고 갈 수 없고, 그리고 이제 차 자랑하러 가려고 이제 해서 포르쉐를 끌었는데 포르테를 끄면 안 되듯이, 그래서 용도가 중요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 용도를 확인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뭐가 있냐면은 내가 출력할 출력물들이 문서 위주인지 아니면 그림, 사진 뭐 그런 위주인지를 내가 확실히 숙지를 해야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A4를 많이 출력할 건가 A3를 많이 출력한 건가 그걸 이제 알아야 되고, 그다음에 3번째는 팩스랑 스캔이 됐는지 이거 확인해야 되거든요. 이 복사기마다 가끔 팩스나 스캔이 안 되는 게 있으니까 확인하고, 그다음에 스캔을 하더라도 한 번에 여러 장을 스캔할 건지 아니면 한 장씩만 할 건지 그런 것도 구분을 해야 되고, 그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은 사용하는 PC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일반적으로 한글, PDF, 엑셀, 파워포인트는 다 출력할 수 있는데 간혹가다 이게 출력이 안 되는 거 있거든요. 예를 들어서 캐드라든지 아니면은 뭐 특수한 프로그램들이 안 되는, 인쇄가 안 돼? 인쇄가 안 돼? 가끔 어떤 저렴한 프린터에서 안 될 수가 있거든요. 메모리가 딸리고 하다 보니까. 그래서 하기 전에 내가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이 복사기에서 되는지 확실히 확인을 해야 됩니다. 그리고 2번째로는 그 연결 방식인데, 연결 방식이랑 설치와 환경인데 내가 복사기 하나 가지고 PC를 몇 대 연결할 건지, 그 다음에 이게 네트워크랑 와이파이가 되는지, 그러니까 내가 꼭 와이파이를 써야 되는데 이게 와이파이가 안 되면은 사람 많아져. 그리고 또 뭐냐면은 설치할 공간, 내가 올려놓을 테이블이 한 요만한데
복사기를 큰 거 놓칠 수 없으니까 사전에 그 사이즈를 재봐야 됩니다.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복사기에 대한 그 세부적인 확인이 필요한데, 여기 복사기를 보면은 살 때 그 우리 카달로 보면은 그 출력 속도, 해상도 다 나오거든요. 그걸 반드시 숙지를 해야 나중에 복사기를 그 잘못 사는 일이 없을 겁니다. 그래서 출력 속도 이게 몇 ppm인지, 왜냐면 출력 속도가 나는 출력할 게 엄청나게 많은데 출력 속도가 늦으면 아마 너무 느려가지고 가슴이 이렇게 될 테고, 그 다음에 해상도, 예를 들어서 그림이나 사진 위주로 뽑아야 되는데 해상도 낮으면 나중에 해상도가 떨어지거든요. 그래서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은 그림이나 사진 위주로 출력하실 분들은 반드시 1200 dpi 이 기준이 있거든요. 1200 dpi로 이상을 사야 나중에 그 해상도가 떨어지는 일이 없어요.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제 세 번째로 마지막을 보면은 권장 사용량이랑 최대 사용량이 따로 있거든요. 왜냐면 이제 복사기마다 각각 캐파, 내가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 캐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, 이거 매수가 뭔가 헷갈린다.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듯이 한 박스는 2,500장. 이걸 숙제하고 만약에 반만 쓴다. 그러면 1,200장 이렇게 해서, 기준으로 몇 박스 쓰는 예, 그쵸, 예. 예, 그런 점들을 이제 미리 사전에 알고 가시면은 나중에 복사기를 사더라도 낭비하거나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. 그러니까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이제 여기까지고, 아마 여기까지만 알아도 아마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겠습니다. 오늘 여기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. 복사기를